중국몽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 세계를 중국이 제패하는 것을 중국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몽이 악몽이 됐다는 이야기는 지금 중국의 상황이 굉장히 나빠진다는 이야기죠. 이게 여러분 실제입니다. 실제. 시장에서는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2028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앞서고 G1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미국을 능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지금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미국 대비 중국의 경제 규모 64%대로 떨어졌습니다. 올라간 것이 아니라 떨어졌어요. 미국의 인구의 거의 5배가 중국이에요. 그런데 경제 규모는 64% 수준으로 오히려 떨어졌다는 사실, 이것은 중국몽이 점점 악몽이 돼 간다는 뜻입니다. 2021년만 하더라도요, 중국이 76.4%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경제학자들은요, 중국이 2028년에 미국을 뛰어넘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76.4%의 미국 대비 중국 경제 규모가 2022년에는요 70.6%까지 떨어지고요. 2023년에는 64%까지 지금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야, 이것을 보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죠. 경제라는 게 이렇습니다. 경제라는 게 굉장히 예민하고요. 심리에 의해서 왔다 갔다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심리를 잘 다룰 줄 알아야지 경제가 이게 엄청나게 잘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잘 다루죠. 지금 말입니다. 2023년 성장률을 보면 경이적인 기록이에요. 오죽했으면 말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의 성장률을 보고 중국의 성장률을 보니 놀라운 운명의 전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 학자들 사이에서도 중국의 성장세를 못 꺾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꺾이니까 이거 봐라. 그러니까 놀라운 운명의 전환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1분기에 2%, 2분기에 2.1%, 3분기에 4.9%, 4분기에 3.3%씩 쭉쭉 성장을 합니다. 반면에 말입니다. 중국은 쉽지 않아요. 중국은 지금 2023년 1분기에 4.5%라고 이야기하나 중국의 거대 경제를 생각을 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죠. 2분기에 6.3%는 5.5%가 넘어서니까 뭐 정상적인 성장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3분기는 4.9%고요. 4분기도 5.2%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리오프닝이 되고 나서 중국 경제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거꾸로 굉장히 나빠진 거예요. 리오프닝이 되면서 소비는 줄고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니까. 뭐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잖아요. 생산자 물가지수도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이것은 말입니다. 디플레이션의 공포거든요. 실제 디플레이션이 지금 중국은 덮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저성장 저물가잖아요. 저성장 저물가는 경기가 계속 하락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요, 경제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중국은 그 상태에 놓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중국과 미국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면서 중국몽은 지금 아스라이 누구 말만 따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이런 말처럼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러니까 중국이 다급한 거예요. 솔직히 굉장히 다급해졌습니다. 왜 다급해졌나? 실질적인 행동에서도 나타납니다. 돈 풀잖아요. 막 풉니다. 중국의 직업준비율 역대 최저입니다. 2024년 2월 5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지금 직업준비율이 10%예요.
총 예금 대비해서 현금을 준비해야 하는 게 역대 최저입니다. 10%면. 이게 2011년 6월 20일만 하더라도 21.5%였거든요. 예, 2021년 10월 12일에도 10.5%까지 떨어졌던 게 다인데 지금은요. 작년 9월 15일에 10.5%까지 떨어뜨린 것을 지금 2월 5일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2024년 2월 5일 오지도 않았잖아요. 오지도 않았는데 10%로 떨어뜨렸습니다. 다급하다는 거죠. 뭔가 돈 풀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심리를 개선해서 빨리 돈 풀고 돈 쓰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게 0.5%포인트를 만약에 뭐 인하를 하게 되면요. 적어도 우리 돈으로는 188조를 푸는 겁니다. 1조 위안을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요. 중국이 얼마나 급했는지 보이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지금 지급준비율이 역대 최저잖아요. 10%면. 이게 전체 평균이 역대 최저죠. 중국 금융권의 가중평균 지급준비율 6.9%밖에 안 됩니다. 이건 제가 봐서는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에요. 이러다가 경제가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경제 무너집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무너져도 왕창 무너질 거예요. 예, 자칫 잘못하면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중국 국가부도 사태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지급준비율이 6.9%까지 내려가잖아요. 최악의 상태에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돈을 풀었는데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경제가 무너진다니까요. 지금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게다가 지금 증시 안정자금도 엄청나게 풀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8천억 위안 풀었던 게 지금 2조 위안 풉니다. 372조 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계속 빠지고 있다는 게 문제죠. 예, 돈을 푸는데도 외국인의 빈자리를 다 메꿀 수 없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되면 중국은 부채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시안정기금으로 2조 위안, 우리 돈으로 372조인데 이렇게 풀어댔는데도 시장이 안정이 안 된다? 그러면요, 앞으로 더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그게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상해 종합지수가 1월 22일 다시 말해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2756.34를 기록을 했거든요. 2020년 3월 20일 2745.62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발표를 하고 나니까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2910.36까지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나 더디고요. 돈은 372조를 푼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시장에서는 이거 일시적으로 끝날 거야. 심리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일시적으로 끝날 거야 하니까 개선이 전혀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격이 앞으로 커지겠죠.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만큼 미국과 중국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반면에 미국은 어떻습니까? S&P 500 지수가 연일 최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올라가고 올라가잖아요. 결국은요. 중국몽이 악몽이 됐다는 말이 현실이 된 거예요. 지금 2024년 1월 25일이에요. 기준으로 보면 4894.1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그만큼 사상 최고치. 반대로 중국은 폭망. 결국은 중국몽이 없어진다. 이런 말이 저는 이야기가 된다고 보죠.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매섭습니다. 지금 중국은 어떻게 하든 소비자들의 심리, 투자자들의 심리를 개선해 보려고 진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구조적 침체가 발목을 잡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구조적인 침체가 뭐냐? 중국 정부의 정책이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거예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야기하는 공동부유도 이게 시장 친화적이 못 되고요. 또한 중국 정부의 이 국민에 대한 통제권이 점점 강화되는 거 있잖아요. 뭐 간첩법이라든가 등등이요.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투자 심리를 더욱 옥죄한다는 뜻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도 떠난다고 합니다. 중국인도.
그러니 지금 중국의 상황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미 저쪽 끝에서부터 깨져 오고 있는 거예요. 저쪽 끝에서부터. 그런데 깨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깨져서 들어오면 중국의 경제는 최악이 될 거고요. 게다가 미중 무역 충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하늘에는 태양이 두 개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 때문에 중국몽은 결국 악몽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게 심리를 개선하고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써도 이게 투자자들이나 소비자들이 돌아올까 말까인데 전랑 외교라는 그야말로 위협적인 외교로 시장에 접근하잖아요. 결국은 스스로 망하고 맙니다. 지금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그 모습 속에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도 담겨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고요? 중국에 대한 수출이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 대한 투자가 옛날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시장 친화적이지 못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더더욱 놀라운 일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더더욱 놀랄 일은요. 사회가 안정적이면요. 국가의 통제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사회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통제는 더 강해집니다. 지금 중국이 그 모양이 아닐까 싶어요. 사회적 불안 요소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실업률이 워낙 높아지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통제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꾸 더 꺼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악화, 나쁜 돈이 양화, 좋은 돈을 쫓아낸다는 뜻이에요. 구축한다는 뜻이. 그러면 그런 일이 미국에서, 참 중국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최악의 상태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투자는 조심 또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